자, 지금부터 이태석 신부님의 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석 신부님이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됐어.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ely. That's me. That was in 2001. Very poor small boy. Now my family now. And the soul felt his word. How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 glorious morn. Far on your knees, oh, 다큐를 이제 기획하고 제작하게 된 그 계기가 저는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뭐 한 20년께 하다 보니까 방송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까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은 방향에 흘러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법과 제도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럼 뭐 잘하라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그 신부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인터넷에 선종 기사가 떴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제목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슈단의 슈바이처 선종돼 있었어요. 근데 카톨릭 신자가 아니니까 선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 슈바이처는 우리가 많이 접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슈바이처처럼 나가서 봉사활동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저는 수단에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종문기자 생활을 한 5년을 했어요. 그 전쟁터를 한다고 어떤지 알기 때문에 왜 저 신부님이 전쟁터를 갔지? 그 전쟁터 가면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오는 인간적인 갈등들이 있는데 저는 신부님 한번 이제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저분은 저기 왜 갔을까? 그래서 가서 이제 그분의 삶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게. 이 신문에 약간 소개된 내용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신부님하고 관계된 분들을 쫙 전국에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상하게 신부님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PD 입장에서 왜 사람들은 신부님을 이렇게 눈물로 기억하지?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과의 어떤 그동안 있었던 인연들을 쭉 얘기를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신부님 못 봤으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전에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왜 이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본 거는 뭐냐면은 그 이태석 신부님은 사제의 어떤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 리더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국민들한테 뭔가 좀 행복을 주고 꿈을 주는구나. 그래서 만든 게 울지마톤즈예요. 그 울지마톤즈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뭐 종교 영화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 울지마톤즈는 강력한 고발의 영화였어요. 신부님의 삶을 갖고 무슨 고발 영화냐? 제가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은 결론이 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발은 사랑이구나. 왜? 영화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왜냐면 리더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영화인데 일반 대중들이 보면서 막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신부님의 삶을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만 유도만 해도
사회가 지금보다는 좀 나은 방향으로 가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신부님 영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하고 생전에 뵙지는 못해요? 네, 생전에 뵙고 모르죠. 왜냐면은 저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으니까. 사실 저 영화를 울지마 던져 만들 때 회사에서는 반대했어요. 왜냐면은 60분짜리 인물 다큐를 만드는데 인물 다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당사자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게 인물 다큐가 잘못 만들면은 사람을 패망시키고 잘 만들면은 영웅을 만들어 버리는 그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테이블 갖다 놓고 제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그 생전에 찍은 테이블 보니까 이것이 방송용으로는 잘 쓸 수가 없는 테이블이에요. 왜? 개인들이 찍어갖고 캠코더로. 그런데 이제 그 테이블 보고 제가 판단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집에서 가족들이 카메라를 딱 대면은 정색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야 잠깐만 있어봐 나 옷 좀 이렇게 갈아입고 찍자 안 그러잖아요. 네, 아 왜 찍어 이러잖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카메라를 들고 인터뷰를 딱 하면은 사람들이 잠깐만요 하고 정색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합니까? 좋은 얘기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만. 근데 사실은 프로그램에서는 그 진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그 수단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위험한데 거기를 찾아가서 찍을 정도면은 신부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구나. 그래서 적어도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신부님이 그 카메라를 보고 왜 나를 그렇게 찍으면 안 돼? 내가 좀 시킨 대로 찍어봐. 이런 연출의 의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화면은 굉장히 흔들렸지만 저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그래 한번 모험을 해보자. 무슨 모험? 내가 신분도 못 만났지만 이 화면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현장에 가서 만나가지고 물어보자. 왜? 신부님이 진심으로 됐으면 이 사람들 진심으로 좋아할 거고 신부님이 약간 가식으로 됐으면 이 가식으로 얘기 대담 나오는 걸 경험상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무조건 간 거예요. 톤즈를. 들어가기 전에 그 화면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다 캡처해 갖고 왔어요. 왜냐면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이제 그 만드는 게 이제 이 울지마 던져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까지 프로그램 것 중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가장 성의 없이 생각 없이 만든 게 울지마 던져라는 그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그러면 왜 주목을 받았냐? 그거는 이제 잘 만든 다큐가 아니라 주인공의 삶에 사람들이 빠져든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도 안 잊어먹는 게 저 영화가 그 휴스턴 국제영화제 대상을 받았어요. 다큐 부분 대상. 그래서 이제 그 휴스턴 영화제 그 위원장이 한국을 잠깐 왔었어요. 그때 쫓아가서 만나가지고 이거 왜 대상 줬습니까? 그랬더니 신부의 삶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저기 다뤘다, 보여줬다. 그 수상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제작 기간은 뭐 어느 정도 됐어요? 취재 기간은 그러니까 톤즈에서만 한 열흘. 톤즈에서 잘 시간도 없이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반향이 어땠는지를. 반향은 대단했죠. 처음에 스크린이 한 20개 정도 했어요. 근데 이게 점유율이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관도 점유율을 점점 늘려갖고 한 18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돈 버는 영화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만석인데 만석인 찰나에 내가요 그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었어요. 성탄 다큐멘터리를. 미국 사회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힘, 우리 대중들이 왜 여기에 빠져든 힘 이런 부분들 다큐멘터리를 뭐 이태혁 씨 뭐 세상을 울리다는 했는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밤 11시 반에 KBS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시청률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 영화관에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가 그 피치를 해갖고 막 이게 50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딱 스톱시켰어요. 엘스 개념이 이 지방에서 영화를 못 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영화관이 안 트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에도 얘기해가지고 이건 공영방송이 이게 지금 돈 벌려고 하는 영화가 아닌데
테레비 틉시다 해갖고 이제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2월 15일 날인가 그때가 설날이에요, 설날. 설날 특집으로 밤 10시에 딱 배치한 거예요. 그거 나오고 나서 이제 뭐냐면은 막 퍼날리기를 하고 테이프 막 돌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관객 수가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안 하고 영화가 갔으면은 소위 얘기하는 다큐의 어떤 신기원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아마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이 영화를 그런 수익 부분보다는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이게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대중들한테 많이 퍼져나간 거죠. 이게 정말 영화 같은 얘기인데 뭐냐면은 2012년도에 이 영화가 갑자기 영국에서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은 영국 상원 의원이 올리버톤즈 테이프를 북한 대표한테 줬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게 정치 뉴스였던 거예요, 외신에. 그래서 영국에 가서 만났어요. 보니까 진짜로 테이프 3개를 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의원님은 이게 한국말로 돼 있는데 영어로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인터넷에서 막 떠돌아다니더래. 그래서 보니까 막 감동이 오더라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국어를 하는 사람 불러다가 통역을 시켜하고 영화를 봤대요. 그거 왜 줬습니까? 그랬더니 딱 얘기를 하더라고. 인간을 좀 국민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뭔지를 함께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왜?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뭐냐면 슈바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슈바치 박사는 굉장히 거기 가서 헌신을 냈지만 독선적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신부님은 자기가 딱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너무 감동적이라고. 홍콩에서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홍콩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2,500만 원을 걷어주는 거예요. 남수단 좀 도와주라고. 뭐 이런 일들이 외국에서 막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최초로 이제 바티칸을 갔잖아요. 바티칸에서 그 최고의 성직자들 모여가지고 영화를 내가 이탈리아로 번역을 해서 틀어버렸어요. 다 오는 거야, 다 막. 부끄럽다고. 그래서 이 테이블 그거 줬더니 가톨릭 방송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죠. 왜 국경을 넘어서 이분의 삶에 빠지는가. 그 다음에 이제 강연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경우는 진보단체에서 강연이 들어오고 어떤 경우는 보수단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수단체에서 강연을 듣는 모습과 진보단체에서 강연 듣는 모습이 똑같아. 신부님 얘기하면 다 빠져들고 정말 대단한 무시네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조계종에서도 영화상이 있잖아요. 절에서도, 사찰에서도. 종교의 경계를 띄워놓고, 이념의 경계를 띄워놓고, 국경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빈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도 그렇고, 없이 사는 분도 그렇고, 이 영화 보면 같이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국에 유명한 리더십 센터 4군데다 보냈어요. 니네 보고, 당신들 보고, 이게 왜 이 영화에 빠져드는지를 해석을 좀 해달라. 그때 4군데서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쫓아갔어요. 영화를 다시 한번 틀어야 되겠다.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당신들 진짜 봤는지 안 봤는지. 이라고 영화를 또 틀었어. 그래갖고 카메라를 4대를 딱 뻗쳐놓고 이 사람들 표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모습과 똑같아요. 고지점에서 웃고 울고. 그러면서 이제 그 릴리집 센터의 책임자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분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의 정확한 사례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나오는 게 신부님의 삶을, 신부님을 영웅으로 만들면 안 된다. 내가 왜 그랬습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랬더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수도자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불교 신자인데 거기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종교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서 믿고 하잖아요. 그게 종교의 역할이 뭐냐면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게, 삶의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게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도 거기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분의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내가 깨우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스웨덴하고 덴마크를 했어요. 그 나라는 국민이 왜 행복한가. 그 나는 거기서 본 게 뭐냐면은 정치다. 우리 말하는 정치와 거기서 말하는 정치는 개념부터 달라요. 우리는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라는 거고 거기는 봉사라는 정치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어렵다고 하는 바쁘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섭외를 해서 카메라로 딱 찍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놀랬던 건 뭐냐면은 그 국회의원을 딱 삶을 보면서 이태석 신부님의 삶과 똑같아요. 국민을 섬기는 이 자세가. 그래서 내가 확신을 했던 게 뭐였냐면 얘가 이태석 신부님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회를 좋은 식으로 변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왜? 스웨덴, 덴마크가 그걸 입증을 하고 있지 않냐. 리더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은 특권을 버려야 된다. 특권이 이번에 뭐 부동산 문제도 결국은 그것이 누가 부동산 투기 이게 아니라 나는 특권의 문제예요. 뭔가 이게 힘 있는 부분에 정보를 얻어갖고 하잖아요. 그걸 없애자. 국회 쪽에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국회 쪽에서 사실 굉장히 거부감을 내요. 왜? 그 나라 우리와 문화가 다르지 않냐.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기성세대보다는 애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저널리즘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 저널리즘 수업의 핵심이 뭐냐면 이 신부님의 삶의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기자들, PD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똑똑하고 잘 찍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 공감 능력을 어디서 배웠냐면 전쟁터에서 배웠어요. 그 종군기사 생활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냥 찍어서 그냥 뭐 우리처럼 뭐 폼 잡고 진실을 알린다가 아니야. 그 사람들 물어보면 그냥 전쟁의 불황성. 그 단순한 생각을 갖고 찍어다가 방송을 내는 게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게 종군기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감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분을 통해서 배운 게 그 공감 능력인 거예요. 저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저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들을 같이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한 거죠. 시사 프로그램 하면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세상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역할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내가 이렇게 좀 이 가식적이지 않았나. 직업적으로. 네. 내가 너무나 나를 이런 일을 하니까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속에 그런 자만감. 그런데 이제 이분을 삶을 보면서 이제 진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지금 10년 넘게 이걸 안 놓는 이유가 이제까지 수많은 그 취재를 하면서 사례자들을 봤잖아요. 보면 훌륭한 분들도 많이 취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중들한테 뭔가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이런 사례로는 이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사회는 그렇게 변하지는 않지만 하나 얻은 게 뭐냐면 비교의 대상을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직자가 성추행을 하던 돈 문제 때문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댓글에 보면 또 신부님이 나와요. 이태석 신부님 닮으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한테 어떤 기준점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 삶이 무엇인가를 이분이 쫙 그 기준점을 주니까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싶었고 그걸 또 한 번 사람들한테 강하게 입증을 했던 영화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영화예요. 이 부활한 영화는 10년 전에 만났던 그 제자들 이야기예요. 그 전쟁터에서 배고픔에 굉장히 어렵게 살던 아이들이 10년 후에 의사가 되고 의대생이 돼서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럼 얘들이 도대체 의사가 왜 됐고 왜 의대생이 됐는가. 그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전부 다 신부님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얘들이 의사가 되고 의대생이 되고 기자가 되고 약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건데 똑같이 살고 있어. 사람들한테, 자기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게 원래 제목은 We are Dr. 이태석이에요. 우리가 이태석이다, 의사니까. 근데 그 현장에 취재하면서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사랑이 누군가에서 누군가에 전달했을 때, 또 그 전달받은 사람이 누군가에 전달했을 때 이런 사랑들이 계속 부활을 해야만 사회가 맑아지겠구나 하는 게 이 영화를 만든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뭐 신분이 10주년 됐으니까 제자들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울지마 투자를 받았던 감동이 실천을 하면은 어떤 결실을 맺는 건지,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 사랑일이 그분은 떠났지만 이런 결실을 맺는 걸 보자. 이 영화를 보고 그러면 슬픈가? 아니면 흐뭇한가? 감동인가? 그러면 대부분 감동하고 흐뭇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면 된다. 어떻게? 신부님처럼.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의 삶을 내가 분석을 해갖고 나온 게 그 5가지예요. 첫 번째는 경청. 이분은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한센의 마을 가서. 두 번째는 이분은 항상 진심으로 대했어요. 세 번째는 이분은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네 번째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마지막 5번째가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는. 정치하시는 분이 이야기 많이 듣고 진심을 다하고 욕심 안 부리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법안을 냈을 때 그 법안에 대해서 협치가 안 됩니까? 덴마크, 스웨덴이 협치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는 정치의 목표가 국민 행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하게 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양보를 해가지고 합의안에 도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협치하는데 협치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생각은 딱 굳어 있는 거예요. 왜? 정권을 뺏기면 안 되니까. 권력을 뺏기면 안 되니까. 특권을 뺏기면 안 되니까. 이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특권을 버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근데 이제 그 특권을 갑자기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부님의 삶을 보면은 이것이 무슨 뭐 정치적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만든 입장에서는 흥행보다는 한 분이라도 사람들의 생각,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끔 이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사례만 던져주고 판단해보세요 이거예요. 그동안은 그 판단의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보고 느껴서 비교를 하게끔 그런 어떤 모델을 하나 딱 제시했다는 것이 대단한 생각. 그 저널리즘 학교 할 때 공주의 정명학교라고 정신지체 학생들 가르치는 특수학교가 있어요. 내가 교육청에다가 거기서 수업을 하고 싶다 그랬거든. 저널리즘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왜 저널리즘 그런 데를 안 쫓아가냐. 그래서 나는 거기서 하고 싶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수업을 했어. 첫날 수업을 했는데 그 장학사분이 사진을 찍어갖고 놀라운 얘기를 나한테 보내주는 거야. 자기가 그 어떤 애 수업한 거 노트를 찍었는데 내 얘기를 그대로 다 썼어요. 10분 앉아도 못 있는 애들이 3시간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KBS 견학을 시켰어, 애들 데리고.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누구냐면 걔. 마지막 수업날 그 어머님이 오셨더라. 눈물이 핑 돌더라. 자기 딸이 이렇게 좋아해본 적이 없다고. 고맙다고. 내가 만약에 이분을 못 만났으면 내가 저널리스트로 살아왔던 부분을 해석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저널리스트니까 진실을 얘기한다. 진실이 뭔가요? 진실이 뭐예요? 그 진실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딱 하나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게 저널리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 신부님처럼 사람을 얻는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저널리즘의 수업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에요.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왜 저널리스트가 되었는가, 내가 왜 고발 프로그램을 떠나지 않고 왜 내가 그 고생을 자원을 했는가. 근데 이제 이분의 삶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그 일을 하면서 아주
제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보람이 이제 뭐냐면은 그 영화의 마지막에 그 성경이 나와요. 신부님 그 비석 뒤쪽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분이 아프리카를 간 이유도 그 성경 구절을 실천하기 위해서라. 어쨌든 사람들이 신부님 보고 이렇게 막 스스로 했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그 코로나 시대에 이 영화도 지금 재상영하면서 코로나기 때문에 뭐 영화를 보기 어렵다 하는데 나는 코로나기 때문에 더 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 각박하고 삶이 어려울 때 뭔가 감동적이고 그런 걸 봤을 때 좀 마음이 여유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부활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한 거예요. 고 이태석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죠. 네. 부활이 재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호영이가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진짜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태석 신부님의 영화, 고 이태석 신부님의 부활, 대박을 기원합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의 그 뜻은 아직 이 세상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 재개봉했을 때 이 부활이라는 영화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도 너무나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태석 신부님의 그 이야기가 담긴 영화라서 또 뜻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영화를 통해서 이태석 신부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For his selfless devotion and tireless service to Tony community, we shall never forget Father Lee Tesok.